레드캠프 오늘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하태경 의원의 부산 출장으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많았다고 평가하십니까? 총평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아주 큰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지금 평가를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네. 여태까지 일본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게 역전된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죠. 아태 지역에서 이제 미국과 군사 동맹하고 있는 나라가 6개 국가거든요. 뭐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 등등 한 6개 국가가 있는데 네. 핵 협의를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이제 한국만이 그게 가능해진 거죠. 일본도 아니다. 그렇죠. 일본 핵 협의가 없었고 과거에는 핵 협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미 군사 훈련할 때 미국이 핵을 운용을 했거든요. 그 전에 그 비핵화 선언 전에 운용을 했는데 그때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의원님 그 전에 한번 나토 다녀오신 다음에 저희하고 인터뷰했었잖아요. 예. 그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워싱턴 선언이 한미 간의 핵과 관련해서 끌어낼 수 있는 합의의 최대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과거처럼 이제 과거에 전술핵이 우리 국내에 있었잖아요. 네. 미국의 핵무기가. 예.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시기상조인 게 북한이 아직 전술핵 실전 배치를 안 했거든요. 지금 이제 핵실험 뭐 작년 봄부터 북한이 한다고 지금 계속 정보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예. 이게 전술핵 실험이거든요. 예. 아직 전술핵은 실험 단계예요. 예. 실전 배치가 안 가 있고. 그래서 그 북한이 아마도 이제 전술핵을 실험하고 그 다음에는 뭐 몇 년에 걸쳐서 실전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전술핵은 사실 전략핵은 우리한테 큰 위협은 안 되거든요. 실제 상황에서는. 예. 근데 전술핵은 쓸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은. 아니, 쓰면은 한반도가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는. 석기는 아니죠. 이제 전술핵은 예를 들어 한 동, 그러니까 구에 한 동이 있으면 한 동 정도고 또 뭐 동은 안 때리죠. 뭐 주민들 사는 군사기지, 미군기지 이런 데를 때릴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전술핵을 쓰는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겁니다. 전술핵이 배치되면. 그러면은 결국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이 전술핵 쓰는데 우리가 전략핵 쓸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의원님 말씀은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한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우리도 미국과 공조해서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술핵 배치가 좀 시기상조고 네. 그게 이제 몇 년이 걸릴지는 좀 봐야 되는데 한 5년 이후 그 다음 정부 정도면 이제 뭐 북한이 얼마나 그 전술핵에 투자를 하냐, 기술 발전이 어떤 일을 봐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속도로 보면 한 5년 이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단계를 제외를 한다면 합의는 최대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나토 핵 공유는 핵 배치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핵 배치라는 건 전술핵 배치거든요. 나토도 그 전술핵이에요. 그러면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사실상 핵 공유라고 주장한 거, 그다음에 백악관은 핵 공유 아니라고 바로 부인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핵 공유라는 단어의 쓰임새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미국인들은 핵 공유는 나토 핵 공유고 살짝 이 고유명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핵 공유는 일반 명사잖아요. 그러면 김태호 그러니까 차장이 좀 너무 성급한 발언을 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네요. 성급하다기보다는 핵 공유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사실 경직되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사실 나토 수준의 어떤 그 핵 억제 동맹이 실현되었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좀 대통령실에서 잘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차관보급으로. 이게 얼마나 이제 내실 있게 운영되느냐.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린다라는 건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 앞으로 과제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게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신뢰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핵 협의 그룹을 하는데 미국이 소극적인 이유는
핵 정보를 잘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겠죠. 핵 정보는 사실 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신뢰하는 정보한테만 줍니다. 핵 정보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이제 미국 내에서 제가 미국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조야 뭐 국방 외교 관계자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의원님 핵 정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를 들어 준다면? 다양한 정보죠. 예를 들어 이제 북한 핵에 대한 정보 말고 예를 들어 이제 미국 핵. 예를 들어 이번 한미 훈련하는데 미국 핵이 동원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리고 어디 핵이 실려 있다. 그래서 이 핵을 호위하는 이제 호위 편대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하면 이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핵무기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는 몰랐는데 그걸 알려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보의 신뢰관계에 따라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급은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사실 우리가 아태 지역이 영국이 된 거예요. 나토 동맹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가 영국이거든요. 그렇게 보신다. 미국, 영국이 거의 주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G7 회의하지 않습니까? 이제 GA 국가가 될 수 있고 또 GA 국가가 되기 위해서 좀 국제적 공헌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는 실제로 GA 국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때도요. GA 국가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이제 권유를 했고 그때 일본, 독일이 반대했거든요. 두 나라가. 근데 지금 일본은 반대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일본이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GA 회의에. 독일은 왜 반대했대요? 독일은?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실 GA 정도면 강대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경쟁이 좀 있는 거죠. 자기 위치를 좀 독점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설득하려면 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런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지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일관된 소신인데 우리가 국제사회 지도적 국가, GA 수준의 국가가 되려면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미 공동 성명에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이 안보 지원이라는 게 무기 공급까지를 함의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디까지 이야기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러시아가 침략한 거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요즘 과거에 예를 들어 어딥니까 과거에 저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해서 현대에 침략하고 이런 게 용인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그 비살상용 무기 지원은 그 정부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살상용 무기 지원은 방위사업법하고 대외무역법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법에 제한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그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이미 두 개의 법률에 무기 지원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된다고. 그러니까 방위사업법하고 대외무역법. 이게 그 전에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국내법 검토 전에 이제 판단해야 될 게 전쟁의 성격과 우리나라의 그 국제적 위치. 지금 대한민국 국력이 지금 우리 어릴 때 역사 교육 받을 때는 4대 열강에 미러, 중국, 일본 4대 열강에 둘러싸인 약소국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종합 국력을 보면 핵무기 빼면 우리가 러시아보다 훨씬 강국이고요. 그 말씀 알겠는데 그것도 행정이라면 행정의 법률의 근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국내법은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국내법이 큰 제약이었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고쳐야죠. 우리가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고. 그럼 법 고치기 전에는 못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이도훈 제2차관 있잖아요, 외교부. 예. 주 러시아 대사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분석을 하세요?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 보도는? 아니, 보도는 봤는데 러시아 대사가 지금 다시 차관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줄 이유는 없다? 예, 특별한 의미는 없고 어쨌든 러시아랑 외교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하니까 이제 차관을 보내는 것일 텐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우리 외교에서 중요한 거는 중러를 좀 갈라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둘 다 지금 각을 세우고 지금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러시아를 전략적 타겟으로 러시아와 관계는 좀 악화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는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중국 문제를 짚었는데 지금 장진호 전투를 벌인 드라마를 지금 긴급 편성하고 이런 걸 그럼 어떻게 읽으세요, 의원님은? 사드 때는 더 했죠. 사드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했고요. 최근에는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심해양 현상 변경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심해양 현상 변경 이야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이야기 한 나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크게 악화될 그런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지금 전략적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러시아 한 나라만 각을 좀 세우고 중국과의 관계는 좀 개선시키는 이런 목표로 여러 가지 대통령 발언이라든지 또 외교 당국자들 발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러시아하고 각 세우면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해요? 12만인가 16만 된다면서요? 각 세운다고 러시아가 우리 교민들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 정도로 비문명적인 국가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경제 제재인데 이미 한러 간에는 우리 가장 큰 게 지금 자동차 아닙니까? 근데 자동차 공장 이미 거의 문 닫았어요. 근데 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인가 이미 거기서는 그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 주의하라는 이런 저것과 공지까지 이미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리스크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지금 우리나라 국력 수준이 됐어요. 더 이상 이런 국제사회 어려움들 회피해서는 안 되고 맞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간밤에 MBC가 보도한 거 보셨죠?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으로부터 무슨 얘기 들었다라고 했던 그 보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일단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세요, 의원님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지금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문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태영호 의원실에서 녹음이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네, 의원실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있어 책임은 태영호 의원 본인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원실 보좌진 누군가가 일단 유출 창구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내부 회의인데 바깥에서 도청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좌진이 이렇게 녹음 많이 해요. 의원 이야기할 때 녹음.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거를 의원과 함께하는 회의에서 의원이 시키지도 않은 녹음을 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고 유출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아니 아무튼 근데 본질은 이진복 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면서 그 한일 관계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실드치는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사실은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걸 두 사람이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두 사람 다 부인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그 부인하는 걸 반박할 만한 근거 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태영호 의원실 자체의 부실 관리 어떤 책임 문제는 태영호 의원 본인한테 있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지금 징계 심의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징계? 아마 악화시키겠죠. 악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기정사실로 보세요, 의원님은? 징계는 떨어질 겁니다. 징계는 떨어질 건데 수위가 문제다. 그러면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그 내년 총선에 이게 기준이 사실 선거법도 그렇잖아요. 벌금이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100만 원 이하면 의원이 살거든요. 유지가 되죠, 의원직이. 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이 날아가고 이런 기준으로 보듯이 똑같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기준으로 아마 볼 건데요. 근데 이제 징계를 받는 것만으로도 공천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기준점은 당원권 정지 1년이잖아요. 사실은 공천을 염두에 그렇죠. 1년이면은 뭐 아예 공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년 이하더라도 징계를 받으면 공천에서 살아남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다를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근데 이제 징계라는 게 정치적이기 때문에요. 당내 징계는. 이제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감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면 권한이 있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 또? 네,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정치적인 징계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상황이 이제 전개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오면 뭐 선거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당원권 정지 만약에 1년 이상이 나온다면 선출직 그러니까 최고 2명이 만약에 지금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당 내에서 보궐선거를 할 수 있죠. 이때는 그러니까 두 사람 사퇴시키고 보궐선거로 간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원권이 정지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빈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원 당규상으로는 그 최고위원 임기가 2년이거든요. 예. 2년이기 때문에 1년 정도 받은 걸로는 1년 이후에서 복귀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과거에?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아니, 반을 비웠는데 복귀를 한다고요?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안 했을 경우에 이제 법원에 갔을 때 그 본인이 이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이상 나왔을 때 본인이 사퇴할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 어제 김재원 최고가 그러니까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나온 다음에도 그렇다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말씀이시네? 그럴 여지가 있죠.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었구나. 예. 아무튼 김순례 의원인가 뭐 그럴 겁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전에 그 기념식 이전에 징계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징계라는 거는 이제 당내 혁신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5.18 이후에 나오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뭐 효과가 반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